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이영훈 교수의 독도, 반일 종족주의 최고의 상징을 보고입니다. 이승만 TV에서 반일 종족주의 27회 독도 반일 종족주의 최고 상징을 보았습니다. 무척이나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만 비평을 하기 위하여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조선은 독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록한 것에 대하여 대한제국에서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독도는 조선 땅이었던 적이 없으니 괜시리 문제 삼아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일본이 유리하니까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 김대중처럼 독도를 공동 어로 수역에 넣어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늘 그래왔듯이 수많은 독도 관련 사료들 중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몇 개만의 자료만을 나열하면서 자신이 멋대로 판단을 내리고 정말로 객관적인 학자적 양심에 따른 결론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물론 고려는 강인한 해안국가라서 섬들을 잘 관리했는데 조선은 유약해서 섬들을 포기했다는 식으로 조선을 비하하는 것도 결코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영훈 교수의 머릿속에는 고려는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이었는데 이성계라는 사악한 인간이 멀쩡한 고려를 멸망시키고 한심한 사대주의 국가 조선을 건국했다고 기억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무튼 이영훈 교수는 1905년의 대한제국의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나라가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겨우 섬 하나 문제로 일본과 맞설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독도는 조선 땅이 아니라고 우겨댔습니다. 따라서 이영훈 교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똑같은 방식으로 고민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네마현에 편입시킨다고 해놓고서 독도에 무엇을 했었던가요? 일본은 왜 독도에 그 흔한 비석 하나도 세우지 않았을까요? 왜 일본은 2차 대전 후에 대한민국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수비대를 파견할 때 그저 입으로만 대응을 했을까요? 일본은 자신들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니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이영훈 교수의 엉터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 방송에 이영훈 교수보다 더 객관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댓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의 독도 관련 주장과 댓글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교수가 조선 지도들을 보여주면서 독도가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조선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댓글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책 3분의 2를 읽고 있습니다. 물론 독도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지만 모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의 지도 제작의 기술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한반도를 볼 때 그 한반도의 모습은 대충 비슷할 뿐이지 실제의 모양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부들이 생활 무대로 삼을 수 있었던 우산도를 지도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나 모양을 정확히 표현할 실력이 조선시대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이 작은 섬에 관심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울릉도 주변에 떠도는 우산도가 그려지기 때문에 우산도는 어민들의 생활무대, 멀기는 하지만 생활무대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환상의 섬이 아니라 지도 그리는 실력 부족이 빚어낸 오해가 아닐까 합니다.
조선인들이 독도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댓글인 듯 합니다. 울릉도 주민 입장에서는 독도와 울릉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1. 울릉도에서 독도가 실제로 맑은 날엔 보입니다. 도동약수공원 전망대에서 보시면 됩니다. 2. 독도 부근은 황금어장입니다. 또한 급격한 날씨 변화에 섬 뒤쪽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민 입장에서 독도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조선에서 만든 지도만을 보면서 독도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인 듯 합니다. 일본 근대 지도하고 지적도를 편제할 때 일본 중앙정부가 시네마현에 독도가 시네마현에 포함되느냐라는 질의에 5개월 동안 조사한 뒤에 내무 대신하고 태정관이 울릉도하고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다 라는 결정을 1877년 3월 17일자로 시네마현에 보낸 공문서가 공문록에 보존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가톨릭 신부 김대건이 1846년에 보고용으로서 프랑스어로 표기한 조선 전도는 울릉도 동남쪽 정확한 위치에 독도를 그리고 우산이라고 표기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이 지도를 보면 분명 울릉도 동남쪽에 우산도라고 적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교수가 1905년에서야 일본이 독도를 인지하고 시네마현에 편입했다는 이영훈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될 듯합니다. 일본은 1667년에 편찬된 은주시청 합기편에서 울릉도를 죽도, 다케시마, 독도를 송도, 마츠시마라고 호칭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지했다고 주장. 정작 은주시청 합기를 열어보니 이 고문헌의 내용은 독도와 울릉도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일본의 운주에서 은기를 보는 것과 같아서 두 섬, 독도와 울릉도는 고려에 속한 섬이고 일본의 서북쪽 국경은 은기도를 한계로 한다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음. 조선은 독도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론인 듯 합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 및 체어를 금지한다고 결정했고 1694년 8월 삼척첨사 장한상을 보내 울릉도를 수색해 했다. 같은 해 9월 10일에서 10월 6일 장한상은 돌아와 울릉도 사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아득한 바다에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며 거리는 300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용복 희생과 고난으로 독도를 지킨 조선의 백성. 울릉도 동남쪽 300리 라면 17세기에 조선 조정도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영훈 교수는 이런 자료는 왜 참고를 안 하고 일본 자료만 뒤적이는지. 제가 이미 몇 차례 언급했듯이 이영훈은 기존의 모든 자료들은 무시하고 엉뚱한 자료 하나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역사를 재해석해댑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낀 사람은 저만이 아닌 듯 합니다. 어느 분의 댓글입니다. 독도에 관한 단지 몇 가지 자료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실증적인 연구인가? 최소 수백 가지의 한일 자료를 공부하고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공평하다 생각이라도 하지, 이런 소수의 자료를 예를 들며 추측성 주장을 일본 편에서 말하는 건 지성인이 아니지. 이영훈 교수는 경제학자이지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보수우파 역사학계의 대부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역사학에 매진했던 많은 역사학자들을 단지 좌파라고 매도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영훈은 과거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련을 종주국으로 모시며 반정부 투쟁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대한민국 대신에 조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승만 파리, 박정희 파리를 하면서 보수 우파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하고 있다 하여도 그가 주장하는 조선의 역사는 궤변과 왜곡의 역사일 뿐 진실된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과 젊은이들이 이미 이영훈을 보수 우파로 착각을 하고 그의 엉터리 역사에 미쳐서 조선을 한심한 나라라며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역사로 채워진 보수 우파들은 결코 좌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좌파나 우파나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 편이 주장하는 것이 아무리 헛소리라도 무조건 믿고 지지하고 우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종북 좌파들에 의하여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보수 우파의 탈을 쓴 뉴라이트와 사이비 보수 우파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영훈이 계속 강의를 하고 다닌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해찬이 말하듯 보수 우파를 모두 불태워버리기 전에 이영훈 등에 의하여 보수 우파의 씨가 말라버릴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영훈 교수의 독도 반일 종족주의 최고 상징을 보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